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무수조에 있는 15만에서 25만 사이에 있는 집들을 이제 MLS 사이트에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리얼터.ca예요. MLS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제 오늘 직접 방문을 했던 집이에요. 저희가 렌탈 프로퍼티를 하나 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렌탈 프로퍼티 목적이라서 그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 집을 보고 왔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조 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 지역에 뭐 집값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집값 대비 컨디션이 어떤지 뭐 이런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집은 좀 이렇게 전체적인 집의 컨디션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1910년도 집인데 뭐 세금은 1548인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사이딩도 루프도 별로 손댈 데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어 이 바닥이 1910년도 집치고는 좀 이렇게 견고했어요. 되게 그 평평하기도 했고, 보통 1910년도 집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가 많거든요. 그 영어로는 웨이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꾸며놓은 이 데코레이션 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라서 따로 봐야 돼요. 이 지금 이 집이 1910년도라서 약간 그 70년대, 80년대 스타일로 조금 이제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부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확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쓰기에 좀 편할 것 같고요. 뒤로 나가는 문이고 1층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2층에 방이고요. 1910년도 집이라서 이렇게 그 뭐냐 펄렌스 배관이 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좀 큼직큼직해요. 그 1910년도 집은 좀 이제 오래된 창문들이 많은데 이 집은 이제 창문이 다 교체가 돼가지고 그 점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층도 1층도 그리고 지하실도 바닥이 이렇게 되게 평평했고, 여기 보면은 포스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포스트로 작업을 했다라는 거는 레벨을 신경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걸어 다니면서도 뭐 끽끽거리는 소리나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1910년도 집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하나를 좀 이렇게 중요한 문제점들 중에 하나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좀 그런 점이 좀 괜찮았다. 아, 그리고 오래된 집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자세히 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거든요. 여기서 쓴 나무들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오래된 집들 중에서는 좀 오래된 집들을 보면은 좀 괜찮은 부분이죠. 보는 집들은 이제 뻘렌스나 뭐 워터 히터 상태들이 좀 이렇게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훨씬 더 월스트한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제 눈에 이 정도면은 뭐 다 괜찮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집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좀 이제 괜찮아서 저희가 다 보고 나서 이 집이 꽤 상위권에 남아 있는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고에서 이 차량 정비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 주인분께서. 그래서 이 리프팅 하는 기계를 이 포함인지를 물어봤는데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주인분께서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컴프레서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포함이 안 돼 있어도 뭐 제시를 하면은 뭐 쉽게 포함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차 정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거 있으면은 사실 좋은 거죠. 이 두 번째 집은 이제
이 집은 펜딩이 들어갔어요. 펜딩이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보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펜딩 들어가더라고요. DOM도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은데 DOM이 하루에요. 그 종이에 써있기로는 저희가 이거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러 간 것 같은데 이 집이 펜딩이 빨리 된 거는 집의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은데 이 3베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5베드예요. 5베드이고 2베스고 그리고 대학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 대학교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5베드이고 그리고 방 하나당 이 정도면은 한 500불 정도를 평균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방은 한 550불, 조금 작은 방은 450불인데 동계산을 잠깐만 해보면 이제 그 22만 9,500이죠. 하나도 안 깎았다라고 가정을 할 때 20%는 이제 45,900인데 25이열에 그 6%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1175예요. 근데 거기에 뭐 유틸리티도 들어가고 텍스도 들어가고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텍스는 한 2,000불 정도가 되고 뭐 이래저래 해도 2,500불을 받으면은 남는 거죠. 당연히 남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보면은 아 이거는 솔직히 좀 망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이랑 와이프가 보는 시각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그냥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고 뭐 화장실도 그렇고 전형적인 렌탈 프로퍼티의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지하실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있었고요. 3베드가 지하실에 있고요. 이 바이레벨인데 그 창문이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있었고요. 이건 지하실 화장실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데 뒤에 그 파킹 스페이스를 그 차를 5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펜스 바깥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뭐 그 점이 좀 괜찮았어요. 그 스토리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럴 경우에 렌탈 프로퍼티 전형적인 렌탈 프로퍼티의 느낌을 많이 갖는데 차고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좋죠. 아이고. 이 집은 그 뭐냐 약간 다운타운 근처. 대학이랑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집이 대학이랑 2, 3분 거리라고 하면 이 집은 한 10분 정도 걸어서 한 세네 블락 뭐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도 위치예요. 그 인테리어는 좀 이제 깔끔하니 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막상 이렇게 이 집을 실제로 갔을 때 이제 보고 느낀 점은 이 집도 이제 1910년도 집이에요. 1910년도 집이 네, 1910년도 집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쾌쾌 묵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이 특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킹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 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게 좀 많이 심한 집이 있었고 조금 이제 꽤 견고한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조금 이제 심해가지고 저희가 마킹을 따로 해놨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그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18만 9,900이고요. 텍스도 조금 낮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20만 대가 넘더라도 이제 바닥이 좀 이제 견고하고 좀 냄새가 좀 덜 나고 한 집을 더 좋게 선호하는 거죠.
내부 인테리어 그 홈 스테이징 그 가구들이나 이렇게 데코레이션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 페인트 색깔도 좀 이렇게 산뜻하니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잘 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집을 볼 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좀 약간 실망스러웠던. 그리고 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부분에 여기 그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는 건 좋은데 이 뻔레스가 너무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이 뒤에 포스트가 박혀 있긴 한데 이미 1층이 너무 울퉁불퉁한 상태라서 그 지하실도 방이 있긴 한데 천장이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쓰기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페인트 칠을 다 해놓고 해가지고 그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졌고요. 이 마무리 작업이나 이렇게 좀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집을 볼 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베스트가 아닌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저희한테 있어서 뭐 개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투베드인데 이제 좀 사진으로 봤을 때 좀 이제 괜찮아 보이고 가격이 좀 이렇게 저렴한 편이라서 16만대였어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제 보러 가자고 고집을 했던 집인데 실제로 보고 왔을 때는 이제 이 집은 좀 안 할 것 같다. 뭐 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집이 넓지도 않고 그리고 지하실이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 조그만한 문제점이나 이렇게 뭐 바닥이 약간 습하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추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 바닥 그 지하실이 좀 습하지 않을까? 뭐 비가 뭐 물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을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확실히 이 집이고 이 집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고 나서 인스펙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보고 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게 크게 보여요. 이제 제가 여기서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막상 이렇게 인스펙션까지 다 끝나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실제로 막상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는 몰랐던 건데 이제 뭐 사소하게 여겼던 거를 이제 막상 사서 들어가서 그 살아보니까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집은 좀 이렇게 많이 저렴한 측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보러 갔던 집인데 이제 와이프는 역시나 이 집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결정권자는 이 와이프 분이에요. 그 제가 이 부동산에 있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관리라든지 뭐 손님을 받는 거나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는 실무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집,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집, 자기가 관리하고 싶은 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안 그러면은 계속 못마땅하죠.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 못마땅하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닌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가격이랑 같이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이프는 이제 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집이니까 컨디션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 페인트를 새로 칠을 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거에서 페인트 칠만 새로 한 그런 느낌인데 창문도 좀 오래됐고 캐비넷도 옛날 그대로고 그 바닥도 뭐를 한 게 없고요. 뭐 그냥 깔끔해요. 렌탈 프로퍼티로 썼다라고 하고요. 좀 이렇게 근데 1층에 조금 이렇게 간이라도 하프라도 베스룸이 하나
베란다가 있는 게 좀 괜찮고 2층에 좀 약간 넓은 베스룸 있고요. 창문도 옛날 거고. 펄렌스랑 뭐 워터 히터는 상태가 좀 나쁘지 않아 보였고요. 뭐 지하실 벽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됐는데 이제 뒤에 좀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뭐 바닥에 이런저런 쓰레기들도 많고 그래서 그 렌탈 프로퍼티로 쓰고 뭐 이렇게 엄청 세심하게 관리를 안 해준 좀 이런 느낌인데 뭐 어찌되었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보는 이 정도면은 뭐 가격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청소 좀 많이 해놓고 잘 꾸며놓으면은 뭐 그래도 수익 면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투베드이기도 하고 그쪽 커뮤니티도 봐야 되고 했을 때 결국에는 탈락하게 된 거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권 안에 들어요. 그 펜딩이 된 집들이 많아가지고 이 집 마찬가지로 1910년도 집이에요. 1910년도 집인데 깔끔하기도 하고 관리도 잘 돼 있어요. 그 이 나무들도 이게 상태가 되게 괜찮아요. 데코레이션은 잘 되어 있는데 이걸 포함을 시키게끔 되면은 그 이제 가격을 못 깎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안 깎는 대신에 이걸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날라간다라고 봐야죠. 이거 다 없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 데코레이션이 좀 잘 되어 있어요. 뭐 부엌도 보기 괜찮았고요. 레노베이션 잘 되어 있었고 2층도 뭐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문을 이제 자세히 보면 1910년도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얀색으로 페인트가 되어 있었고 창문이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제 보고 노트에다가 조금 이제 적어 놓거든요. 특이사항이라든지 뭐 이 집은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라고 나와 있고 그 베이스먼트에 윈도우가 따로 있지가 않아가지고 베이스먼트를 조금 이제 렌트를 주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뭔가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냥 3베드인 상태에서 이제 렌탈 프로퍼티를 만약에 저희가 하게끔 되면 그냥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윈도우를 바꿨는지 어쨌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실 바닥만 좀 울퉁불퉁하고 벽면만 좀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가 고쳐진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었던 게 벽이 다 커버가 되어 있었어요. 이 벽이 커버가 되어 있으면 인스펙션을 불러도 그걸 까보질 못해요. 그러면은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허락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바이어가 요청을 해야 돼요. 바이어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명시를 해야 홈 인스펙션이랑 그 셀러랑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제 리얼터가 중재를 하고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하는데 지하실이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웠고 그리고 이 샤워 시설이 없고 이 텀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쁘긴 한데 실용적으로는 샤워 시설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로 하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좀 아쉬웠어요. 뭐 작업을 해주기는 하는데 되는데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이거를 포기하면서 해야 되니까 멀쩡한 거 버리면서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저희는 이 가격대에서
이미 되어 있는 집들을 하는 거를 더 선호하거든요. 만약에 10만짜리면은 뭐 이것저것 뭐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뭐 이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그 차들이 좀 이제 많았었고, 좀 이렇게 딱딱 집들이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경우였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긴 한데, 아,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데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마감이 좀 매끄럽지 않은, 좀 약간 지저분한 상태로 끝나는, 이게 그 여기 사진에서도 살짝살짝 나오는데 막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집들보다는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는 집이 되는 거죠. 바이레벨이라서 창문도 좀 널찍널찍하고 좀 그런 점은 좀 괜찮았는데,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이 전기 패널 두 개가 이 집에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듀플렉스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게끔 됐습니다. 이게 듀플렉스예요. 듀플렉스라서 이 얼핏 보기에는 그냥 싱글하우스처럼 보였는데 듀플렉스라서 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패널도 이쪽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웠었던 집이었습니다. 그 가격 경쟁력을 놓고 보면 이 17만이라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봤던 집들은 이제 다운타운 쪽이랑 가까웠는데, 이 집은 이제 남쪽에 렌탈 프로퍼티 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그 차들 주차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점도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순위에서는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펜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괜찮게 보이는 집들이 다 펜딩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외에는 1910년도짜리 10년도의 집을 선택을 하는데 3베드에 뭐 확장 그 뭐 베드룸을 늘릴 수 있지도 않고, 그런 점이 좀 애매한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뭐 더 괜찮은 조건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집도 괜찮고 저 집도 괜찮고 다른 집도 괜찮은데, 근데 어디가 제일 괜찮냐? 우리에게 제일 혜택을 많이 줄 집이 되겠냐?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다 괜찮은데 더 좋은 더 좋은 거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집 같은 경우에 3베드인데 지하에 방 두 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베스룸이 1층에 하나, 2층 그 지하실에 하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이레벨인데 이 창문이 조금 이제 그 지하실 창문이 좀 널찍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이 페인트라든지 이 바닥이라든지 되게 깔끔하게 약간 좀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 한국말로는 이제 마감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부엌도 실제로 봤을 때 이게 사진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랑 약간 이 마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완전 좀 이제 고급스럽다, 좀 잘 되어 있다랑 조금 이제 좀 지저분하다 이런 게 좀 달려요.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이뻐요. 둘 다 이쁜데 실제로 가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인상이 좀 많이 다른데, 제가 그렇게 받는 인상은 저희 집에 이 게스트로 오는 분들도 똑같이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보고, 그런 부분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저보다는 와이프가 좀 더 잘 봐요. 그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고르는 면이 있는데, 저는 자꾸 수익이랑 같이 보다 보니까는 이 집은 22만이고 저 집은 뭐 17만 뭐 13만 이런데, 그러면은 똑같은 투베드에서 13만짜리가 훨씬 그 뭐냐 수익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 이 와이프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내가 여기에서 살았을 때 어땠을까를 많이 보게끔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마감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부분, 뭐 키친이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깔끔한데 1층 같은 경우에는 방이 좀 작은 사이즈예요. 사진으로는 조금 이제 넓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작습니다. 그 지하실은 여기 이 부분을 방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여기는 카펫이 깔려져 있는데 주방을 놔도 되고 이렇게 리빙룸으로 놔도 되고요. 그 예전에는 주방을 따로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1층에 주방을 놓고 뭐 그냥 이렇게 리빙룸이나 뭐 영화관 뭐 이런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약간 운동이 가능한 공간 뭐 이렇게 좀 꾸미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방을 포기하고 운동을 가능한 공간을 놓게끔 되면 수익 면에서 좀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지하실에 베스룸이에요. 근데 좀 넓게 위치해 있었어요. 이 집은 지하실에 펄렌스랑 워터 히터가 한쪽에 다 위치해 있어가지고 그 점이 좀 괜찮았어요. 그 펄렌스가 지하실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면 좀 구역을 나누고 쓰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펜스도 잘 되어 있고 이 뒤에는 바로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바로 뒤에 학교가 있고 그리고 근처에 또 학교가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죠. 이제 가족 구성원이 많은 패밀리들에게 좀 이제 괜찮은 집인데 주차를 뭐 방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렌트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 뒤에 펜스를 까고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앞에 좀 이렇게 주차 공간이 좀 나오기는 하고 그리고 이 집 옆에 있는 집들이 좀 이렇게 공간을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했어요. 집이 약간 좀 띄엄띄엄하게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이 좀 이렇게 이 집에서 좀 좋게 보였습니다. 집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주차 전쟁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이렇게 골치 아파지는 이 집은 그 집 전체를 렌트를 주기에 가족들 상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집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 렌트비를 고려를 할 때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렌탈 프로퍼티를 생각을 할 때 그렇게 근데 이미 펜딩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죠. 지금 당장 저희가 오퍼를 넣을 수는 없는데 이 집은 약간 좀 실망스러웠어요. 주차 공간 좀 있고 이제 잔디가 없어서 이쪽에 잔디가 없어서 좀 그나마 이렇게 수고가 좀 덜하고 이 데코레이션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는 분이 데코레이션을 이 집을 한 것 같은데 부엌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한데 이 집도 좀 오래돼가지고 바닥이 좀 울퉁불퉁한 것도 있었고요. 이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게 나쁘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조금 이제 약간 사진에서 아까는 잘 안 나왔는데 2층을 가면은 조금 이제 올라가는 길이 지붕이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수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키가 좀 큰 편이라서 좀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렌트를 줄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어찌되었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가격이랑 이 집의 컨디션이 사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꾸며진 거는 나쁘지 않고 괜찮았는데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여러 있었던 그래서 결국 탈락하게 된 집입니다. 이상으로 무수조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보고 온 집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수조에서는 지금 현재 시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밴쿠버에서 토론토에서 집값이 이렇게 하락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저도 보고 저도 이해를 해요. 제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예전보다 200불, 300불을 더 내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하려고 합니다. 수익을 더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 상황도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 금리가 당분간은 한동안은 변하지가 않을 건데 그러면은 한 2, 3년을 기다리고 나서 집을 살 생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들이 빨리빨리 올라오고 빨리빨리 팔려요. 아까 펜딩이 되었다라고 하는 집들은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바로 펜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주시를 하면서 보고 있으면은 꽤 괜찮은 조건으로 올라오는 집들은 바로 펜딩이 됐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리얼터랑 이야기를 해도 뭐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한 리얼터도 굉장히 이렇게 바쁘고 그리고 저희랑 이야기를 할 때도 뭐 마켓이 굉장히 활발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스조 시장은 지금 현재 뭐 좀 이렇게 바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렌탈 프로퍼티가 좀 이렇게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아직까지는 슬로우 시즌이 아니기도 하고 일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 무스조에서 렌탈 프로퍼티를 왜 좋게 보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먼저 드렸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꽤 긴데 지금까지 뭐 누군가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